안녕하세요. 페니의 쉬운 부동산 투자 상담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 이제 6기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우리 회원님 오셨는데요.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에 고독에 입주하게 되어 있고 제 명의로 된 건 아니고 아들 명의로 되어 있고 저는 지금 무주택인데 그래서 이제 강의 좀 듣고 다시 또 투자할 생각이 있어서 상담차 선생님 만나러 왔어요. 아, 그래요. 아들 명의의 2022년에 여기에 이제 온 가족이 다 입주할 예정이세요? 아니요, 지금 입주했어요, 선생님. 입주했는데 네네. 맞아요. 저는 여기에 주소가 안 되어 있어요. 거주만 해요. 네, 그러시구나. 전 세대 분류가 돼서 저 혼자 작은 아들하고 저만 세대 분류가 되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네. 이제 명의를 비워놓으신 거는 어디 딴 데다 사시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디에다가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다 더 하나를 하고 싶은데 고독에 하나를 더 하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데 너무 지금 기회 좋지 않나요? 신랑이 너무 반대를 해서 청약을 못 넣었어요. 왜 반대를 해요? 생활권이 여기가 아니니까 그냥 생활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계속 해요. 생활권은 어디시죠, 그러면? 용인이요. 용인으로 그러면 아파트를 하자? 네. 올 2월에 무주택자가 된 거예요. 제가 팔았어요. 갖고 있던 거를. 그래서 뭐 점수는 낮더라고요, 선생님 보니까. 근데 저는 이쪽에 사고 싶고 나는 용인에는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상관은 없다. 그런데 반대를 해서 이번에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든 상관없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고독에 하고 싶은 거구나. 네, 그건 정확해. 근데 이제 지금 가점은 낮으시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미분양이 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사고 싶어요, 지금. 그래요. 네. 근데 못하게 해서 못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신랑 없이 유용할 수 있는 돈은 6천만 원 되거든요. 6천만 원. 허락 안 받고 할 수 있는 게? 네. 근데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되니까 진행을 못 하는 거죠. 계약금 6천만 원은 가능하고. 네. 그러면 이제 남편분을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좀 같이 여기 오시면 되겠네요. 제가 같이 듣자고 그랬어요. 아니면 두 남자 우리 아들하고 신랑만 들으라고 그랬더니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책을 몇 권을 사다가 소파에다 놓으니까는 목차는 다 봤나 봐요, 저보다. 읽어보라고. 근데 하는데 뭐 대답을 잘 안 해서. 근데 저는 선생님을 왜 만나자 그랬냐면 제 아파트를 제 명의로 아파트를 못 하는 상황이니까 이걸로 어떻게 다른 걸 작은 거를 사서 사업자를 내서 가지고 갈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큰 거 사는 거는 못하니.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러니까 유용할 수 있는 6천만 원 이내에서 그냥 남편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투자를 해보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맞아요. 혹시 용인에 사는 거는 좀 별로세요? 용인은 한계가 있어요, 선생님. 정말 용인은 한계가 있고 구도심에 사니까 용인 저 구도심에 처인구에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거기는 한계가 있고 천천히 올라오고 천천히 빠지긴 하는데 뭐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해도 거기보다는 고독이다. 그렇지만 이제 고독이 하시려면 남편이 허락을 6천만 해줘야 원 돼. 이후에 자금을 대주겠다는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네, 선생님. 어차피 청약으로는 힘드시잖아요, 그죠? 네. 청약으로는 힘드시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지방에다가 아파트 오르지 않은 걸로 갭 투자를 하세요. 근데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오케이. 네.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왜 그러냐면 공시지가 1억 미만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취득세도 1%를 내지만 나중에 우리 회원님께서 마음이 변해서 내가 좀 3억 원 이상짜리 아파트를 남편이 이제 허락을 해서 사게 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는 나중에 이제 취득할 때 주택세에서 빠지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3억 넘는 걸 사도 그냥 1%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으세요. 만약에 그래요? 청약을 한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됐지만 청약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이걸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미분양 사면 되죠. 그렇죠. 네네. 미분양 그래서 지금 수업 2번째 들으셨잖아요.
이 지방 아파트의 지금 다 비조정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비조정으로 바뀌었으니 2년 후에 양도세 뭐 문제는 별로 없는데 일단은 취득세가 지금 안 풀렸잖아요. 근데 취득세가 올해 12월 달에 혹시라도 네. 원희룡 장관이 이걸 어떻게 해서 네네네. 풀어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번에 12월 달을 한번 보시고 네. 만약에 지금 세대 분리가 돼 있으면 어디를 사도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네요. 그죠? 그다음에 기본적인 소득은 증명할 수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방 아파트 1% 공시지가 1억 미만 사기가 조금 아깝다라고 하면은 저는 네. 요거 추천하고 싶어요. 어디요, 선생님?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나왔던 매물 중에 하나인데 자녀분이 지금 둘이죠. 네. 그래서 좀 불려가지고 나머지 하나 자녀분한테 좀 집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욕심 아니세요?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해서 좀 불려서 내가 쓰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니요, 자녀한테? 선생님 그게 아니라 네. 저는 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정말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 갭 작은 것들은 뭐 애들을 줘도 상관이 없고 뭐 네. 하는데 상관없으세요? 네. 그런 목적은 없구나. 그러면은 네. 이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방 아파트의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는 언제든지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유리하게 사실 하실 수가 있고 네. 한 채당 500만 원 미만만 해가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안산이라는 곳을 봤을 때 네. 저층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아, 저층 네네네. 아파트. 그러면 예. 그거는 갭은 예. 5천만 원 정도면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10년 정도 두면 걔네들이 다 새 아파트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아. 어디 지방보다 이런 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못하는 이유는 저는 12%를 내야 돼서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 회원님은 12% 낼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1%만 내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천에서 6천 정도가 있다면 네. 저는 이제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지방 아파트로 바로 가기엔 조금 아까우니까 어차피 1%밖에 안 낸다면 제가 회원님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안산 네. 선부동 네. 쪽에 가면은 저층 아파트들 군자 주공이나 네, 이런 네, 네, 데나 뭐 저층 아파트 아니어도 돼요. 5층 아파트면 너무 좋지만 5층에 뭐 2, 3층도 좋지만 그런데도 갭 한 5천이면 들어가요. 그러면 걔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옆에 그 새로 재건축한 아파트들이 다 10억 넘어가요. 아, 그래요? 안산도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그냥 사놓고 10년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는 들어가서 살아도 너무 좋아요. 내가 뭐 살 거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살수도 좋고 방 2개, 3개짜리 얼마든지 가능해요. 갭 이 정도로. 제가 못했던 이유는 12% 내야 돼서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네. 이런 거 하나 하시고 그거를 나중에 자녀분이 결혼한다 그럴 때 그거를 자녀분 아들 명의로 아예 해놔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그죠? 아니요. 그건 저희 어려우냐? 작은 아들은 분양 받아야 돼요. 저는 그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고. 그쪽은 분양하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회원님 이름으로 하시고 뭐 나중에 시대 차익을 누려도 되시고. 제가 볼 때는 지방보다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가 더 좋은 거고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 신축이 아니라면 신축이 될 수 있는 유력한 곳이 어떨까라는 저 생각이 있어요. 아, 재개발할 수 있는, 재건축할 수 있는 네네. 아파트.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선부동 쪽에 네. 군자주공 12단지 여기가 저층인가? 그거 근처가 저층도 있고 저층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얘네들이 이 안산이 교통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안산 가보면 굉장히 살기 좋아요. 녹지도 많고. 안 가봐서 네. 잘 몰라요. 아니면은 네. 우리 회원님이 생각하기에 내가 용인은 구도심이라서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서울이나 경기도 예. 쪽에 어디 관심 되는 데 있으세요? 여기는 고덕은 이제 우리 사장님이 허락을 안 하면 못하니까 6천만 원 내에서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고덕 쪽에 네. 뭐 한 24평 구축 아파트를 못 사나요? 그 정도 갖고 있으면? 살 수도 있죠. 구축. 고덕은 구축이 없어요. 고덕은 아니고 고덕 저 옆에 평택 지제나 쪽. 뭐 이런데 그 주변 쪽으로나 주공 아파트나 뭐 그렇죠. 그런 거 보셔도 그런 되죠. 거. 근데 저는 여기도 괜찮지만 여기도 괜찮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도 좋은 도시지만 또 어떻게 안산도? 보면은 안산은 또 서울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는 네. 두 가지를 보세요. 지방 아파트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고 자본도 되시지만 네. 그래도 내가 하나밖에 못하는 거는 사실 그거거든요. 구축 아파트를 갭 주고 사서 걔가 재건축이 될 때 새 아파트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도 한번 알아보시고 양쪽으로 보시고 네. 먼저 하신다면은 이렇게. 이게 1순위. 네. 안산 그리고 쪽에. 만약에 네. 12% 룰이 만약에 취득세 다주택자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회원님 완전 불리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 테니까. 저 같은 사람은 12% 때문에 못 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12월 풀리면? 달에 이게 풀리면 저 같은 사람들이 마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빨리 이거는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죠? 그래서 알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평택 쪽에 구축 아파트. 네. 여기 우리 회원진 중에 어디 하셨더라? 미상님이 하신 데가 어디더라? 군문주거. 군문주거. 봤어. 그거 눈여겨봤어요. 네, 저도. 그런 거.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그런 네. 거잖아요. 네. 그거 아니면 안산 쪽에 이게 낫겠는데요. 그래요. 안산 쪽에 선부동 쪽이에요. 선부동 쪽에 알겠어요. 그쪽에 아파트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알겠어요. 저층 5층짜리 중에 2, 3층이 갭이 제가 4월달 기준으로 한 5천이면 샀어요. 근데 못했던 이유는 취득세를 12% 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풀리면 거기는 불티나게 나갈 거예요. 고민이 되네요. 네. 선생님 저는 지금 여기 분양받은 아파트를 아까 선생님 그 강의 뒤에 딱 보니까 증여세 해갖고 제가 증여를 받아올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순간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그럼 애가 희마리가 없을 것 같아. 희망이 없어질 것 같아. 그렇죠. 줬다 뺏으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세금도 네. 아깝고. 그래서 그거는 다시 언젠가 또 자녀한테 줘야 되는데 그때 또 세금 내야 돼요. 그쵸. 그건 하시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네, 네. 여기 평택 쪽에 구축에 24평 갭 투자. 그다음에 안산. 네. 아니면 서울의 집값이 확 떨어져. 그러면 서울 노도강 쪽, 노원구 그쪽에서 한번 보시든가. 너무 멀어요, 선생님. 멀긴 멀지만 서울이잖아요. 여기서 가기는 멀지만, 그죠? 그래서 지방 공시지가 1억은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거는 더, 맨 맞아요. 뒤로 그렇죠. 미루고 다른 거 하시고 그 여유 예, 좀 예. 남으시면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 좀 막 급해졌어요, 마음이. 사실. 12% 없어질까봐 지금. 네, 순간 그건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땐 풀릴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예, 그렇죠. 저도. 그러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 테니까.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너무 급해지네요, 마음이.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서촌 어때요? 서촌. 좀 왔어요. 이제 거기는 서촌도 이렇게 서울에다가 내가 빌라를 산다라고 네. 하면은 5, 6 정도 가능하거든요. 네. 서울에 있는 빌라는 언젠가는 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가능해 5, 6천. 그러니까 서울이면 네. 갭으로 아파트는 못 사지만 빌라는 또 가능하거든요. 이게 더 땡기는데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야겠네 갑자기 막. 관심은 있어요, 선생님. 네. 항상 눈여겨보고 부동산 가격 이렇게 조금씩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옆에 있는 분을 꺾을 수 있는 그건 안 돼. 우리가 굉장히 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첫 그걸로는 아파트가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쵸. 저도 그렇게 왜냐하면 그죠? 생각해요. 나중에 아파트 사실 때 8% 내야 되잖아. 만약 이거 없어지거나 그러면. 그럼 엄청나죠. 그렇죠. 그때는 분양가가 세기 그렇죠. 때문에. 1%만 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면 아파트가 낫죠.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를 보고 안 되면 이제 구축이라도 매입을 할 생각을 아주 굳게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옆지기를 좀 설득을 하거나 하는데 선생님 말 맞다나 이게 12월 달에 풀려버리면은 저는 더 힘들어질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본인의 내에 메리트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네, 빠른 시일 내에 좀 설득이 돼서 그냥 좀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참 그게 안 되네요. 그래갖고 마음이 되게 많이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분께서 반대하시는 거는 이게 고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음. 저희가 지방에 땅도 있어서 이번에 땅을 개간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산 같은 거 개간을 해서 이제 뭐 다른 것도 심으려고 해서 개간도 해야 되고 돈이 자꾸 들어가고 사실 여유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이에는 이런 무모한 투자는 아니다. 엎어지면 무슨 못 말씀인지 일어난다. 알겠다. 네가 가능할 수 있는 금액에서만 만큼만 해라. 움직이자. 그것도 현명하시네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 여기 들어올 때도 우리 애 대출을 못 받게 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제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나랑은 더 받고 싶었는데 아빠가 완강하게 안 되는 거고 그랬는데 고정금리를 받았거든요. 아유 잘하셨네요. 근데 그때 더 받았으면. 이제 와서 막 후회를 하면 뭐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애 앞으로 제가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투자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걔가 해야지 내가 해주는 걔는 더군다나 급여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걔는 여유 자금이 없는데 그런 걸 매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애는 그 정도만 해줬어도 저 정도만 해주면 자기는 일어날 거고 뭐 나중에 이게 이제 시세 차익이 생기거나 전세금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내가 쓸 수 있는 돈으로 이제 네. 가지고 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게 하고 작은 애가 있기 때문에 걔 앞으로는 이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뭐 돈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뭐 그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갈 돈은 정해져 이제 나갈 돈은 계속 발생하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줄으니까 나이도 있고 하니까 더군다나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도 관심을 있는데도 그렇게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유자금은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통장에 계속 돈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돈이 지금 녹아가고 있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꽃감 빼먹듯이 빠지기나 하지 네. 채워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저는 그냥 저희 신랑을 설득을 해서 여기 거를 해보고 안 되면은 선생님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사장님 입장에서도 전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도 이제 은퇴도 조금 그쵸? 있으면 하실 거고 네, 맞아요. 뭔가를 내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는 게 굉장한 부담감이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장님한테는. 근데 남자분들이 잘 이 눈을 옆으로 잘 못 돌리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희 땅도 몇 번 사고 했는데 그게 무조건 대출을 적게 받을 생각만 하고 대출 레버리지를 네 줄이고 근데 그러니까. 그걸 지렛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차를 사도 조금만 현찰 많이 갖다가 돈이 있으면 다 갚아버리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뭐 2, 3년 안에 부동산 오를 때 이거를 그 전에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도 설득이 안 되고 뭐 제가 지식이 적어서 제가 그런지 볼 때는 요번에 네. 이제 5, 6천으로 네. 하나를 이제 설득이 안 된다면 이렇게 네.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방 돌아다니면서 무갭이나 5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를 사셔서 2년에 후에 팔아도 되고 더 가지고 있어도 되고 마음껏 그걸로 재밌게 노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정답인 네.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제대로 된 네. 메인 이거를 하나 네.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네. 이쪽으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수업 들으면서 재미있으세요? 너무 좋죠. 저도 강추해요 이거. 이 수업 정말 저 사촌 동생 계속 못 오잖아요. 네. 나 이 친구가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선생님 말 맞다나 걔 거기 3번 사니까 선생님들 그런 아까 오피스텔 거기 하나 사놓고 하면 되는데 그 정도 여력은 되는 애거든요. 뭐 여력이 안 돼서 안 하나요? 몰라서 못 하지. 근데 네. 교육을 못 받으러 오니까 내가 그랬어. 선생님 수업 이것보다도 뒤에 우리들 그렇죠. 주고받은 얘기가 더 커뮤니티가, 좋은 그렇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체력이 안 따라줘요. 네, 직장생활 하시니까 그러겠죠. 저 반만 한 애에 대해서 네. 체력이 딸리니까 막 애가 늘어지더라고요. 병이 맞아요. 나갖고 그래서 못하는데 정말 이 강의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아주 좋은 강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으면 뭐 잘 저기 평일날 시간 좀 있으세요? 네. 그러면 임장 한번 안산 쪽으로 가보세요. 그럴게요. 네, 정확하게 위치를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차 있으세요? 네, 그냥 있어요. 차 타고 가시면 그새 가시죠. 몇 명이랑 같이 가세요? 그렇죠. 저 혼자 네, 가는 그렇죠. 것보단 보는 네, 눈이 그렇죠. 또 네, 틀리니까. 같이 가서 네. 또 그것도 기록으로 남기시고 또 임장도 재밌고 하니까. 알겠어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